오늘 우리 K증시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미강 한강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강 한강이 뭐냐고요?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도 강세, 이거 줄임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정도는 하루아침에도, 바로 내일 아침에도 눈 뜨면 뒤집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도 아니면 백도의 그런 육가락 같은 그런 놈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K증시는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테크윙이 완전 급등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2700 회복에 레카차 아닌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2700을 완전히 찍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지 어제 우리 광복절 휴장이라고 또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이틀치 엔비디아 상승분을 한꺼번에 하루 만에 반영을 했다고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게요. 아니, 엔비디아 올랐다고 우리 K 반도체도 코스피도 그만큼 똑같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면은 벌써 삼성전자는 20만 전자, SK하이닉스는 50만 닉스에 가 있고 코스피는 지금 3,800은 가 있어야 맞죠. 그럼 도대체 엔비디아발 호재가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우리 엔비디아 밸류체인 중에서도 거의 동맥 정맥에 해당하는 K 반도체주들이 급등으로 화답을 했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상세히 그리고 소상히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 K증시 급등의 원인인데 오늘은 순서를 조금 섞어가지고 하여튼 얼마 만에 진짜 불금인지, 그러니까 이제 불마켓으로 금요일장을 마감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번 주를 마친 게 이거야말로 광복 랠리, 애국 랠리, 조상 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8만 전자와 20만 닉스는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이제 8만 전자 재탈환, 20만 닉스 다시 맛이라도 봤던 그 두 번째 이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간밤 미국 소매 판매랑 실업수당 둘 다 뭐 경기 침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지난 7월 고용지표 당시 실업률 급등으로 드리워졌던 경기 침체의 그림자를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참 의아한 게, 바로 그 고용지표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경제지표는 안 좋게 나와야 연준이 9월 FO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하 크게 선심 써줄 거라고, 우리는 지금 0.25% 금리 인하 정도로는 절대 만족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고용지표 나오자마자 이제 경기 침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재료가 지금 소멸되고 나면 또 경제지표가 좋은 걸 연준 금리 인하의 폭이 줄어든다고 또 핑계를 대는 시기로 복귀를 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또 생각하지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간밤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 0.4% 증가를 2배 넘게 뛰어넘은 1%대 증가로 찍혔고, 전달 0.2%에 비해서는 무려 5배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간밤 미국 테슬라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차, 기아를 들어올린 미국의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파트가 또 들어있었는데, 이걸 안 볼 수가 없죠.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 판매. 여기가 작년 7월에 비해서 1.4% 급증을 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을 압도한 동시에 또 전달 1% 감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요. 연준이 아직 금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고금리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소매 판매 항목 중에서 무슨 이제 옷가지나 가전 이런 거에 비해서 자동차 한 대가 가격 비중이 한 100배는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일명 이걸 빅티켓 아이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동차의 판매 호조는 미국 전체 소비 경기가 여전히 의기양양하다는 증거로도 활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7월 결과다 보니까 휴가철 그 자동차 신규 수요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작년 7월하고 비교를 했어도 훌륭했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간밤에 또 공개가 된 게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 이게 예상치 23만 6천 건보다 적은 22만 건으로 아예 앞자리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가장 1차적인 반응은 바로 달러 가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아무래도 0.5%포인트는 좀 오바고 다시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이렇게 줄일 것이라는 가정이 반영된 거죠. 아니, 실제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저렇게 서프라이즈 나왔고, 또 이제 미국 실업률의 경우는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이렇게 상순의 집계 기간이고, 이제 지난주 8월 첫째 주 결과에 이어서 이번에 나온 둘째 주까지 실업수당이 적었으니까 당연히 8월 고용지표상의 실업률은 다시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는답시고 빅스텝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페드와치에서도 이 두 지표 나오자마자 9월 0.5%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절반을 내주면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계산기도 요거 조금 우리 손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의 어떤 연극이 끝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 침체 걱정은 안 했는데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복화술로 에러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개장 전 나스닥 선물부터 이제 수직 상승으로 쳐 올리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 K증시 불금의 원인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단 미국 개장 전에 나온 소매 판매가 저렇게 서프라이즈였고 실업수당은 예상보다 줄어가지고 다음 달 나올 고용지표까지 미리 좋을 것으로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지사로다가 최근 경기 침체 그림자의 한가운데 있었던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그냥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뭐 흔히 말하는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될까 걱정하는 그런 진짜 숨 쉬듯이 무조건 매수부터 하고 보자는 이런 수급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는 뭐 아직 그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무리일지 몰라도 확실히 이제 연준이 뭐 큰 폭탄 선언만 하지 않는다면 항시 그 반발 매수, 저가 매수가 살아있다 이런 저력을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미국 빅테크 AI 반도체 랠리에 완전히 터보 엔진을 달아준 이슈가 또 하나 추가가 됐었습니다. 이제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경쟁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텔과 맺었던 AI 칩 생산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래서 협력 관계도 다시 백지화됐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단독 보도를 때렸습니다. 야, 하여간 007의 나라 영국 그 중에서도 레거시 미디어를 표방하지만 또 탐사 보도에는 진심인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크게 한 건 터뜨렸는데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텔이 물량과 속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율을 못 맞춰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뭐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인텔과의 AI 칩 생산 파트너십을 깨버리기로 했다. 요런 웃지 못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뉴스 월가에 딱 뜨자마자 역시 엔비디아 막 이런 그 환호가 쏟아졌고요. 또 여기에다가 오늘 그 엔비 요청가를 부르고 나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구글의 전 CEO이자 현 고문 에릭 슈미트가 AI의 빅 위너, 우리말로 뭐 최종 승자는 결국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본인이 그 모교인 스탠포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다가 3천억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410조 원인데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IT 그 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에 최소 20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근데 이 그 에릭 슈미트 영상은 나중에 스탠포드 웹사이트에서 이제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CNBC가 짐작하기로는 이제 이 대담 자리에서 에릭 슈미트가 자, 이런 기업들의 엄청난 AI 분야 지출이 결국 어디로 가겠냐. 그러면서 네가 주식시장에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될지 뻔하지 않냐. 근데 또 바로 이 말 하자마자 이건 주식 종목 추천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나는 엔비디아 주식 실제로 안 샀다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게 뭐 일종의 뭐 조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해 상충 관련해서 조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에릭 슈미트 측이든 스탠포드 측이든 하여간 그 영상을 삭제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엔비디아 약간 종목 추천처럼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왜 이제 보통 이렇게 누가 뭐, 자, 이건 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뭔가 자신있게, 당시에는 딱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 영상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자료를 비공개로 돌려버리면 괜히 더, 막 신비주의로 막 궁금해지고 막, 더 대단해 보이고, 모르던 사람들까지, 야, 진짜 그 영상 혹시 가진 거 있냐? 누가 올렸다가 내렸다며? 그거 지금 복원 안 됐냐? 뭐 이러고 굳이 또 다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급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구글의 그 전 CEO 에릭 슈미트가 부른 엔비 요청가가 간밤 월가에 울려 퍼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물러갔겠다. 연준 금리 인하는 여전히 따놓은 당상이겠다. 그래서 유동성도 이렇게 보장돼 있고 그럼 AI 인공지능이 굳이 빠꾸를 할 이유는 없다. 근데 그 AI에서 빅 위너, 즉 최종 보스가 결국 엔비디아라고.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알고리즘 세계의 조물주격인 그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가 말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큰 파급력을 일으킬 만한 요소였죠. 거기다 이제 또 일종의 대비 효과라고 할까? 예를 들면 이제 그 100m 달리기 쫙 튀어나가는데 우사인 볼트가 질주하는 그 와중에 바로 옆에 쫓아가던 사람이 중간에 우당탕하고 엎어졌어. 그럼 이게 또 그림이 또 더 확실하게 막 살잖아. 극적 효과가 막 나오는 건데 그 중간에 달리다 우당탕 엎어진 사람이 바로 소프트뱅크 유니폼을 입은 인텔이었다. 이거죠. 근데 결국 엔비디아를 우사인 볼트라고 하면은 그 엔비디아가 신고 있는 그 신발 그리고 러닝 셔츠 이게 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 다 거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 라벨이 붙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에릭 슈미트가 말한 미국 테크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AI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니? 자기 이제 동문 후배들한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일단 엔비디아 금고로 잠깐 이제 스쳤다가 우리 K 반도체주들한테, 장비주들한테 도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K 증시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코스피 코스닥 전반 매수 우위에 따른 하루 종일 강세가 나타난 두 번째 이유에 해당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관한 시간. 러나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진짜 더운 거를 넘어서서 이제 지치기까지 하네요. 저는 오늘 낮에 그래서 계곡에 갔다 왔습니다. 제 계곡 알몸 선녀탕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로 오세요. 인스타에다가 런던 권한을 치면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참 오랜 동안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당해온 게 있다면은, 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야,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우리 K 증시에는 유동성 환경이 더 좋아져, 이런 잘못된 관념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역대상국 비중 1위 국가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원래 이제 중국이 1위였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이제 순위가 뒤집어졌는데, 근데 그런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은 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각성 효과가 저는 또 드는데, 그럼에도 연준 유동성의 어떤 그 사탕은 또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보셨다시피 결국 그런 이지머니는 또 이질리하게 또 터미네이트도 됩니다. 터미네이터가 이제 뭐 연준이든 뭐 뭐든 간에 그냥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 easy come, easy go, 됐어, how, 뭐 있어, 하여튼. 그 와중에 미국 7월 소매 판매가 이제 휴가철 감안해서 지난 6월에 0.2% 늘었으니까 그냥 한 2배 정도 7월 달에는, 그래서 0.4% 정도 늘 걸로 봤는데, 이 예상을 돌파하면서 실제 결과가 1% 증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요거 한 방으로 물러갔다고 보기엔 좀 너무 좀 이게 진짜 오브라이트 같이 얇은 그런 투심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긴축을 풀고 완화 모드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시비가 언제든지 또 다시 털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 일단 소매 판매 이번 대박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연준 금리 인하 9월이면 이미 너무 늦은 거다, 7월에 했어야 되는데 니네가 실수했다, 이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시장 대탈출 시작됐다, 막 이지랄을 하던 월가 하우스들이 오늘 소매 판매를 보면서 갑자기 어떻게 태세 전환을 했는지, 정말 하루아침에 그 대댄지 하듯이 손바닥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보면은, 먼저 맥쿼리 증권은 이번 소비 지표 대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향 추세를 뒤집을 만한 재료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9월 연준 금리 인하를 막을 수도 없는 그냥 빚 좋은 개살구였다, 보기에만 좋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지표였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9월 FMC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안전하게 예상을 한다. 그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는 오늘 모처럼 까다로운 커브볼이 아닌 직구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공이 더 많이 들어오면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시점인가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탄 캐피탈은 이번 소매 판매로 미국 경제의 맥박이 예상보다 더 훨씬 탄력이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 경기 침체 우려 감소는 증시에는 호재일지 몰라도 채권 시장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소매 판매는 8월 잠시 긴장감이 돌았던 월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준 거, 그리고 9월 연준의 0.5%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감소시킨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저는 호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셋 웰스 측은 소매 판매는 원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지표인데다가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7월 결과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 갑자기 늘어난 것도 이제 휴가철이니까 세차 필요해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매 판매보다는 앞으로 고용이나 소비자 물가에 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페이셋 웰스 측에서는 소매 판매는 이미 과거지사로 이제 덮고, 대신에 오늘 월마트가 실적 발표에서 2024년 올해 총 매출 전망치를 상향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결국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하 경로를 정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고, 아직 9월 18일 FOMC 전에 8월 고용, 뭐 CPI 등등 많은 지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가만히 있어봐. 잠시 잊고 있었는데 월마트 2분기 실적이 참
간밤에 나왔어요. 사실 요즘 우리 K증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월마트랑 그 이름 비슷한 이마트를 비롯해서 뭐 롯데쇼핑 이런 유통소비 뭐 백화점까지 전부 이커머스에 수술당해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역시 월마트는 좀 달랐나 봐요. 그럼 안 볼 수가 없겠는데 일단 매출 영업이익 가이던스 이 3대장 모두 예상 상회로 깔끔하게 실적 호조 판정받았고 이 중에서 월마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해외 마켓에서는 예상치 대비 미스가 났지만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커머스 분야 둘 다 예상치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올해 2024년 전체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 거고 그럼 또 이제 그 경제를 책으로만 배운 월가에서 제기한 경기 침체 우려가 사실상 구라에 가깝게 또 보여지는데 월마트가 한몫 크게 한 거죠. 근데 월마트 실적 보고서에서 또 AI 관련 언급이 나오네요. 월마트 CEO가 우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고객, 회원 그리고 직원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월마트 고객들한테 모아온 8억 5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생성하고 적용했는데 이 작업에 현재 인력의 100분의 1로도 가능했던 게 바로 AI 덕분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만 이커머스 즉 온라인 판매가 22%가 증가를 했다고? 이 와중에? 그것도 아마존도 아니고 월마트가? 근데 이거는 현재 월마트가 진행 중인 물류센터 로봇 자동화의 진행 결과로 이제 올해 연말쯤이면 월마트 매장들을 뭐 이제 매출 좀 떨어지는데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그냥 로봇 자동화 물류센터 일명 풀필먼트로 전환하는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그 결과 3년 내 상품 유통 단가가 무려 20%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본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잠깐 이제 우리가 날아갔다 와야 되는데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와의 첫 합동 연설에 나선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도널드 덤프로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덤프는 쓰레기라는 뜻인데 일종의 이제 디스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도널드 쓰레기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식으로 생각했을 때 트럼프는 대음절이고 덤프는 두음절인데 그럼 이거 대놓고 쌍욕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것도 미국식 유머였습니다. 영어로는 그 트럼프하고 점프하고의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연설하다가 우리 카멜라 해리스 잘 좀 봐주십시오. 나가 진짜 나의 정치적 동지로 열심히 좀 밀어줄랍니다 하면서 그 경쟁 상대도 안 되는 그 친구 말이야. 도널드 점프 이제 트럼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또 이 트럼프하고 점프는 뜻이 또 완전 반대잖아요. 발음은 비슷해도. 그래서 이제 뭐 가사 같은데 밈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걸 현직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 이제 입에 담았다고요. 뭐 트럼프 뜻이요? 뭐 뭐든지 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카드에 있는 트럼프 그 뜻인데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승리의 뜻을 빅뱅 승리로 바꿔서 부른 거죠. 뭐 이를테면 반대로 이제 그럼 트럼프 지지자분들은 조금 뭐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또 이제 트럼프 측에서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을 이제 조밥 이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그 부인 이제 질 바이든을 질년 바이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든의 입이 갑자기 거칠어졌다. 이걸 봐서는 참 바이든이 어지간히 감옥 가기 싫은 건가 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필사적으로 민주당 해리스의 승리를 밀어주려는 그런 의지가 이제 엿보이는데 그러면 또 어부지리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트럼프가 계속 그 잽으로 때리고 있는 연준의 독립성도 어쨌든 바이든이 자기 임기가 허락되는 내년 1월 달까지는 무조건 지켜주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들어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걸로 이제 11월 미국 대선까지 열심히 그 연준발 유동성하고 표랑 엿바꿔 먹듯이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해리스 당선 확률도 올라가고 본인도 감옥 안 가고 구제받을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번에 IRA 법안의 성과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인데 이 도입 취지대로 인플레이션을 감축시켰지 않냐. 지금 경제 지표가 바로 그 성과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냐면 She is going to make one hell of a president. 우리말로 좀 진짜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요즘 애들 표현식으로 이제 막 그 군중들 앞에서 샤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지금 슬그머니 오늘 K증시 급등의 세 번째 이유를 지금 빼먹고 넘어갈 뻔했네. 자,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최근 우리 K증시 그런 어떤 급격한 변동성 내지는 지난주 폭락의 발단이 된 게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뭐 치면은
왜 제가 그렇다고 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런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단 두 방으로 그렇게 쉽게 청산이 될 그딴 주머니 돈 쌈짓돈 같은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는 완전 이게 일본 자체가 뭐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마이너스만 안 될 정도로 그런 독일 분투나 뭐 미국 국채도 완전 장기물이나 하여튼 최대 그 궁극 안전자산에 갖다 다 막혀 있는데 그런 게 금리 두 방 올린다고 어떻게 일본으로 다 환류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K증시 박살난 거에 2배로 일본 증시는 더 박살났잖아.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게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환류를 하는데 일본 주식시장이 왜 빠지냐고. 그럼 뭐 일본이 전 세계의 그런 안전자산을 회수한다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도 아닌 일본 주식 그 위험자산에다가 매도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메커니즘이고요. 하여튼 근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책임을 지고 바로 다음 달 9월 그 총리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일본 정치권의 전통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인 게 사실상 뭐 총리 사퇴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일본 총리 선거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데다가 일본의 경우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총리가 이제 기본이 연임이고 정말 크게 뭐 죄짓지 않으면은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기본 2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년임도 뭐 누가 내려오는 사람만 없으면 또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우는 4번을 연임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해도 된다 만다 뭐 그러다 일단 결국이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내려왔고 그때 뭐 일본 사립 유치원 뭐 그런 뭐 뇌물 스캔들 뭐 이런 것도 뭐 겸사겸사 있고 했는데 하여튼 5번도 뭐 할 수는 있었어. 뭐 불법은 아니었어. 하여튼 근데 이제 이 기시다는 아베노믹스를 자기 손으로 정리한다고 뭐 일종의 사무라이 정신 같은 걸 내세우면서 처음 총리 자리에 올라갔지만 중간에 그 지지율 눈치 보느라고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일본 내수 경제 그 정말 20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일본 물가마저 미친 듯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또 웬만해서는 그 참 정치에 대해서 조용한 일본 국민들도 이거 다 기시다 때문에 우리 이제 아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들게 돼버렸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지율은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쫓기듯이 BOJ가 3월에 금리 인상 0.2% 했는데도 미국이랑 금리 차가 5.4%야.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추가했는데 이때는 또 폭을 0.15% 정말 그 습자지 높이만큼 그렇게 올리니까 여전히 미국하고 금리 차가 5.25%가 나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엔화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는데 그나마 이제 도요타 같은 이런 일본 수출 기업들이 환차익으로 돈 잘 벌어와가지고 일본 니케이 증시는 사상 최고치 막 찍으면서 그나마 일본 경제의 어떤 착시 효과 뭐 이런 걸 이제 뭐 일으키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일본 중앙은행 BOJ가 갑자기 뜬금없이 긴축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이제 와서 표명하면서 엔화 가치를 올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붙이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일본은 긴축 강도를 높이겠다고 갑자기 여기서 어깃장을 놓는다고? 그냥 이게 다 모든 게 그냥 다 꼬여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도 그 스텝 꼬이면 엎어지는데 일본처럼 정말 다리도 지네만큼 많은 그런 벌레가 스텝이 꼬이면 어떻게 돼서 그냥 바로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기시다 총리는 뭐 다음 총선 자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 내가 희생하면 어쩌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과 함께 연임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참 이봐요 기시다 씨 마지막까지 하면 혓바닥도 너무 기시다.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엔달러 환율은 그동안 그 엔고의 어떤 원치 않는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나면서 완전히 그냥 개떡상이 나왔는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기시다는 임기 또한 단임이었지만 느끼기에 너무 기시다. 실패한 총리다. 결국 마지막에는 같은 자민당 동료 의원들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온 격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하여간 일본 총리의 불출마 선언이 우리 K증시 반도체까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까지 이렇게 호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분들은 오늘 빅스 일명 공포지수를 참고하시면은 그 3 쿠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마 눈에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코스피 상위주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애들이 올라야 프로그램 매수세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좀 제발 뭐 현대차가 어쩌고 삼성전자가 어쩌고 뭐 그것만 좋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마세요. 결국은 거기가 잘 돼야 다른 데도 다 물이 들어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주말에는 아무런 걱정 마시고 좀 머리도 몸도 그리고 이 눈도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도 좀 쉬세요. 대신 만약 미국에 갑자기 또
걔네가 헐크로 변신해가지고 뉴욕 증시를 다 파괴해버렸던가 아니면 중동에서 갑자기 또 뭔 일 터지면 제가 바로 영상 켜고 찾아뵐 테니까 우리 이 오지학교 유튜브는 그래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저는 내일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올 준비를 주말에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